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의사, 한의사 복수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시죠. 주홍범 원장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허리가 아픈 젊은층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서일까요? 그렇죠. 뭐 공부하는 수험생들 또는 직장인들 앉아서 생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면 아무래도 허리가 좀 망가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제 걸어 다닐 기회가 잘 없으니까 근력이 약해져서 허리가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반대로 과도하게 부적절한 운동을 해서 그다음에 허리가 다쳐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사실 이제 허리가 아픈 경우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만성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을 좀 살펴보자면 디스크 돌출, 협착증, 척추 골관절염, 골다공증, 그다음에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압박골절, 그다음에 근육의 염좌라든지 자골신경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만성 허리 통증의 90% 이상이 디스크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디스크가 정확하게 척추의 어떤 부분인지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림 보면서 디스크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디스크는 우리말로 추간판이라고 하는데요. 네. 척추 사이에 있는 원판이라는 뜻이에요. 척추뼈 사이에 말랑말랑한 구조물로 이제 척추의 압력과 그다음에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구조물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디스크를 이렇게 절단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중간에는 말랑말랑한 수액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그다음 그 수액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섬유유린이라는 질긴 섬유유린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척추의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쿠션을 이제 발로 밟아도 이 쿠션이 터지지 않는 이유는 내부에 말랑말랑한 수액도 있지만 그것을 단단하게 감싸주고 있는 섬유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디스크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척추 통증, 허리 통증이 일어난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피부도요, 굉장히 좀 탄력 있고 팽팽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제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디스크도 노화와 좀 연관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디스크도 나이가 들면은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 정상 디스크는 이렇게 모양이 볼록하고 일정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수액 성분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디스크의 높이도 낮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디스크의 쿠션 역할이 떨어지다 보니 위아래에 있는 뼈가 자꾸 압력을 받아서 뼈가 비후가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MRI 사진도 조금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이제 MRI 사진인데요. 예.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의 허리고요. 네. 디스크가 크기가 모양이 일정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퇴행성 디스크가 많이 진행된 MRI 사진이에요. 그래서 디스크의 수액도 많이 빠져서 디스크가 우리가 이제 블랙 디스크라고 하는데 디스크가 까매지고 위아래의 뼈가 비후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검게 보이면 좋은 건 일단 아니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디스크가 먼저 얼마나 돌출이 됐는지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도 좀 단계가 나눠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 디스크는 모양이 볼록하고 그리고 그 크기가 일정한데요. 그다음에 퇴행성 디스크는 그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 빠지면서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팽륜 디스크는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탈출 디스크는 디스크 내부의 수액이 섬유륜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얇아진 디스크는 디스크의 크기 자체가 얇아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디스크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디스크 주변에도 이제 척추 주변에 여러 가지 좀 조직들이 있어요. 인대도 있고 근육도 있고 신경도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도 있고, 그리고 그 척추 안에는 신경이 있어요. 신경이 있고 앞쪽에는 디스크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디스크의 후면에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인 척수신경이 지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척수신경에서 빠져나오는 신경근들이 있는데요.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면 이러한 척수신경과 신경근들을 자극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척추 질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구조를 명확하게 알면 이 질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그 뼈와 뼈 사이,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디스크가 뭐 눌리거나 내려앉아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생기는 증상들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해서 오는 환자분들의 표현하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살펴보자면, 네. 네, 피부가 저리다.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나 다리의 피부가 저리다. 또는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근육이 뻐근하다, 근육이 당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리 근육이 자꾸 뭉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엉치, 다리, 허벅지, 종아리, 발가락에 쥐가 잘 난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 밖에 또 근육이 있으면은 근경련이라고 예. 하는데 근육이 이제 툭툭 튄다 이렇게 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뼈가 시리다 뼈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발목에 이상이 없는데 발목의 복숭아뼈의 감각이 이상하다 시리다 시큰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다 디스크가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눌렀을 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부가 뭐 저린 느낌, 근육 속이 뻐근함, 다리 근육이 뭉치는 느낌, 쥐가 나는 느낌도 있었고요. 근육이 튀는 느낌, 뼈가 아픈 느낌, 발목에 복숭아뼈가 따가운 느낌 등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병원에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 병원에 가야 될 정도의 어떤 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먼저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조홍범 원장님과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요. 오래 앉아서 일하면 엉덩이, 종아리, 발을 따라서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이제 약물 치료까지는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일지 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엉덩이, 종아리, 발을 따라서 통증이 발생한다는 거는 신경을 따라서 통증이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좌골신경통의 대다수 원인은 디스크가 돌출돼서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약물 치료만 하실 게 아니라 증상이 좀 많이 불편하시다면 척추 MRI를 통해서 디스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MRI 촬영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전문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번 이제 전문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검사 받아보시고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여성분이시고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셨어요. 출산 후에 좌골신경통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추나요법 받아보셨고 침 치료 받아보셨고요. 출산 후에 이런 허리 통증 호소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예. 그렇죠.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될까요? 되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궁이 커지게 되면서 허리에 되게 부담이 되는데요. 출산 후에도 아무래도 육아를 하게 되면 허리에 안 좋은 자세로 어떤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를 안는다든지 뭐 카시트에 뭐 이제 앉힌다든지 이런 네. 동작들이 허리에 되게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추나 치료랑 침 이런 치료로 만약에 증상이 호전이 된다면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런 치료로도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가 허리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도 좀 더 정밀 검사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밀 검사가 필요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또 저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께서 전화 주셨고요. 주부라고 하셨습니다. 3개월 전에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으셨고요. 물리치료 후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더 심해졌으면은 좀 치료법이 잘못된 건지 아마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물리치료가 디스크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치료는 아니라서요. 네. 단순히 이제 증상, 통증을 좀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인데 물리치료를 하셨어도 만약에 통증이 뭐 경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 파열을 일단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치료로 호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뭐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단계의 치료가 이제 필요하신 단계에 갔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상으로는 진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 또 다른 전화 연결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디스크가 탈출하면서 좌골신경통을 일으킨다라고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또 왜 그런지 한번 추가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자골신경통은 이제 요추, 그러니까 허리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다리의 감각과 이제 운동을 지배하는 신경인데요. 근데 이제 좌골신경통이란 건 뭐냐면 이 좌골신경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종아리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그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게 좌골신경이고 네. 그 좌골신경통으로 인해서 그 부위에 뭐 저린 통증, 뭐 화끈한 통증, 뭐 당기는 통증 이런 게 생기는 건데요. 좌골신경통의 대다수는 디스크 돌출에 의해서 좌골신경이 압박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좌골신경통은 네. 디스크의 영향으로 생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좌골신경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가 통증을 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고 혹시라도 수술이 꼭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시면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세계적인 유명한 이제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들을 참고를 해보면 척추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하더라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또는 그 척추의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아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10%에서 한 25%까지 이르거든요. 네. 그리고 MRI를 관찰을 해보면 디스크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은 정도의 디스크 상태를 가진 환자들을 어떤 분은 수술을 하고 어떤 분은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했더니 수술한 군에서는 수술 직후에 통증의 감소가 확실히 나타나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을 4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그 추적 관찰을 했더니 증상의 정도라든지 디스크의 상태가 거의 비슷하다. 예, 이런 이제 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MRI 추적 결과 탈출된 디스크는 수술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이 디스크 파열이라든지 디스크 돌출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봤을 때 감기처럼 저절로 낫기도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감기로 인해서 수술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파열이 되고 디스크가 이제 돌출이 된 경우에 충분히 저절로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기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44세 환자분의 치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5번 요추 그리고 천추 1번 사이의 디스크가 상당히 심하게 이제 튀어나오신 분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분은 수술을 안 하시고 이제 비수술 치료로 한 5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데 5개월 후에 MRI를 재촬영을 해보니 탈출된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흡수되고 돌출된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탈출되면
100%다 수술을 해야 낫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술 치료를 하지 않고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이제 5개월 뒤에 이게 디스크가 좀 사라진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크로 인해서 생긴 방사통,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좌골신경통으로 살펴본 증상들, 그런 것들은 사실 저절로 호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네. 그리고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와서 이제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기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통증이 더 심하게 되는데, 이런 염증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실이 되고, 그 다음에 튀어나왔던 디스크는 그 안에 내부에 수핵이라는 그 구조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수핵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그 튀어나왔던 디스크의 크기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돌출된 디스크가 사라지는 그 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돌출되었다 하더라도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간에 그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환자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디스크가 나을 때까지 얼마나 통증을 감소시키고 환자분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치료가 바로 비수술 치료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이 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수술한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할까요? 네. 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전이 없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대로 된 비수술 치료를 하였음에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 치료를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스크가 좌골신경을 자극을 해서 이제 감각 이상, 그러니까 뭐 저림이라든지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방광이라든지 아니면 항문에 관략근을 조절하는 그 신경을 자극을 해서, 그래서 마비 증상이 발생해서 대소변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환자들은 전체 디스크 환자의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수술 치료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 저희가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비수술 치료는요,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중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 디스크 비수술적인 치료를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수술적인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많이 심각하지 않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약물 치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약, 그러니까 진통 소염제를 드시면서 이제 디스크가 회복하는 동안에 통증을 좀 조절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 치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디스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치료는 아니니까 디스크가 심하지 않을 때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치료예요. 그 다음에 뭐 걷기라든지 수영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디스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는 디스크가 빨리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운동 치료를 통해서 디스크를 심하지 않을 때는 치료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요. 심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봐야 될 텐데 심한 경우에는 어떤 비수술 치료법들을 좀 시행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디스크 환자분들이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실 때 제가 신경 차단술을 좀 시행해 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아니, 신경을 이제 못 쓰게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 신경을 뭐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신경 차단술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신경으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물을 신경 주변으로 주입을 해서 염증이 있는 그 신경과 그다음에 통증을 전달하는 그 신경을 좀 더 안정화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뭐 신경 차단술을 하면 뭐 마취 효과 떨어지면은 이제 다시 또 아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만성 통증이라는 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신경 차단술 단 1회로도 통증 감소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허리 디스크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신경 차단술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치료 사례 준비해 오셨거든요. 영상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네, 이 환자분은 이제 그 엉덩이가 저골신경통으로 엉덩이가 좀 아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엉덩이가 아프셔서 많이 불편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아프셨던 부위를 한번 아프신 부위를 손으로 짚어보세요 하니까 이제 엉덩이 이제 바깥쪽을 이렇게 네네. 짚으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분이 사실 제일 불편하였던 부분은 계단을 올라가실 때 엉덩이 통증으로 인해서 제대로 못 올라가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픈 쪽의 엉덩이를 활용해서 계단을 오를 때는 저렇게 힘드시니까 난간을 꼭 짚어서야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었거든요. 네. 자, 치료 전의 모습 살펴봤고 치료 과정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그런 모습이죠. 네. 예. 그래서 이분을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했는데요. 저렇게 초음파를 활용하면 좋은 점이 신경 우리가 타겟팅하는 부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또 네. 제가 주입하고 있는 그 주사 바늘도 저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주사를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바늘이 들어가서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 신경, 그다음에 압박되고 있는 신경을 지금 주사액으로 넓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진찰실에서 이렇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앉았다 일어나실 때 불편하셨으니까 한번 앉았다 일어나 보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 이제 아까보다 많이. 훨씬 편해지셨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불편하셨던 그 계단 오르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였더니 이렇게 네. 아프셨던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고 난간을 짚지 않고서도 이렇게 오. 걸어가실 수 있는. 근데 이게 아까 처음에 동영상이랑 지금 이제 마지막 동영상이 사실 예. 5분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네. 신경 차단술은 아주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치료 전과 후의 모습을 바로 좀 이어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 전과 후의 모습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치료 전의 모습이고요. 네, 치료 전에 저렇게 엉덩이가 아파서 앉는 것도 힘들고 그러네요. 또 의자에서 좀 일어서는 것도 좀 힘들고 이제 치료 후에는 저렇게 저건 이제 이것도 치료 치료 전이에요. 전에. 예, 예. 그때 엉덩이가 오른쪽 엉덩이가 아프셔가지고 저렇게 힘을 못 쓰셔서 난간을 짚어서야만 저렇게 올라오실 수 있는. 네네. 네, 자, 이제 치료 후의 모습입니다. 바로 치료 직후에 이제 그 베드에서 바로 내려오셔서 예. 한번 앉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편해지셨죠. 바로? 네네. 네, 통증 부위를 이제 짚지도 않으시고요. 또 치료 직후 이제 바로 이제 병원 복도로 나가셔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네. 저렇게 이제 잘 올라가시죠. 그러네요. 저럴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환자분도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저도 기분이 그러니까요. 좋고. 이제 바로 저렇게 환자분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면 아무래도 좀 보람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허리 통증,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중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치료 효과는 환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범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신경 차단술을 살펴봤고요. 이 외에 또 어떤 비수술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뭐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롤로 치료는 뭐냐면 아까 신경 차단술은 그 신경 주변에다가 주사를 하는 치료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프롤로 치료는 척추 관절에다가 주사를 하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에다가 고농도 포도당을 사용해서 그걸 이제 강화시키는 치료인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겪고 또는 디스크가 손상이 되게 되면 이 디스크 우리가 척추를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 디스크도 있고 뒤쪽에 있는 후관절도 있는데 네. 저 디스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후관절에 되게 많은 압력이 실리게 돼요. 그러면 후관절도 병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더 유발되고 그러는 건데 저기 후관절을 이제 프롤로 치료로 주사를 해서 강화를 시키면 디스크에 가는 압력도 분산이 돼서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대를 강화해서 허리 건강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네. 더 추가적인 설명 들어볼게요. 그림 보면서. 네. 척추 모형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프롤로 치료고요. 네. 이제 또 프롤로 치료 외에도 또 신경 프롤로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스크가 이제 돌출이 되면은 신경을 압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압박한 그 기간이 되게 오래되게 되면 그 신경이 병들게 돼요.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앞서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우리 디스크는 튀어나왔던 디스크도 저절로 회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디스크가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골신경통이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때문이냐면 압박되었었던 그 신경이 이제 병적으로 변해서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없어진 후에도 그 신경에서 계속 통증 신호를 만들어내서 자골신경통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신경을 재생하기 위해서 주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 병들었던 신경이 다시 건강한 신경세포로 회복이 되면서 자골신경통이 없어지고 또는 신경이 이제 그 디스크 돌출에 의해서 심하게 압박된 경우에도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경 프롤로 치료 살펴봤고요. 또 하나 더 있네요. 복합 프롤로 치료는 또 어떤 거죠? 네, 복합 프롤로 치료는요 고농도 포도당만으로는 재생 효과가
우리가 기대한 효과에 못 미쳤을 때 하는 치료인데요. 우리가 연어정자에서 추출한 PDRN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네. 이제 DNA 주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물질이랑 그다음에 태반에는 재생인자와 성장인자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태반 물질을 같이 활용해서 주사를 하기도 하고 콜라겐을 같이 이제 고농도 포도당이랑 함께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것을 복합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복합 프롤로 치료를 하면 그 재생 효과가 훨씬 더 시너지틱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프롤로 치료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다는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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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이제 20살 됐어요. 이제 20살 되셨고요. 굉장히 좀 어리신데 젊으신데요.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저희 주홍범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작년 8월에 네, 운동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네. 그 이후로 허리가 쑤시고 뻣뻣하다가 지금까지도 그런 통증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요. 작년 8월이면은 지금 한 6개월, 5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그 허리 아프신 거 외에 혹시 뭐 다리나 엉치가 뭐 아프신 거는 없으실까요? 원래 방사통은 없었는데 네. 어제부터 그 종아리랑 발바닥이 좀 저리더라고요. 왼쪽. 네. 이제 종아리랑 발바닥이 저리다는 거는 이제 좌골신경통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 8월 달에 다치신 이후로 혹시 뭐 검사는 안 받아보셨나요? MRI도 10월에 찍어봤고 네. 아마 11월까지 제가 계속 어쩔 수 없이 입시 운동을 했어서 계속 허리를 좀만 나아지다가 또 다치고 나아지다가 또 다치고를 반복했었어요. 네. 근데 MRI 상으로는 그 병원에서 말씀하시길 디스크가 살짝 보이긴 하는데 굳이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있는 쪽이 가깝다고 이걸로 통증이 있을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하셨어서 디스크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허리를 다치시고 나서 네. 운동을 계속 하셨나요? 아니면 좀 쉬셨나요? 한 2, 3일 쉬다가 네. 계속했어요. 11월까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MRI상 심하지 않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MRI상에 뚜렷하게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가 이제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근육통이라 하더라도 사실 운동 중 손상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좀 운동을 조금 가급적이면 좀 줄이시고 스트레칭 위주로 좀 관리를 해 보시면서 경과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하셨음에도 만약에 통증이 계속 된다면 그 통증이 있으신 부위에 이제 감각 신경을 담당하는 곳에 주사 치료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상담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었고요. 프롤 치료 알아보고 있었는데 사실 뭐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환자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수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신중해야 되잖아요. 지금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술 결정할 때 있어서 신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이 이제 이게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수술 이제 디스크가 많이 손상이 심하고 척추가 내려앉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사를 박아서 고정시키는 척추 고정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요.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디스크가 이 척추의 쿠션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쿠션 기능을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이제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보시면은 이제 저기 오른쪽 사진이 요추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가 문제가 있었을 때 척추 고정술을 시행한 환자의 이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의 쿠션 기능이 안 되면 결국은 그 압력이 바로 위, 그러니까 3번, 4번 또는 5번, 1번 사이의 디스크에 자꾸 무게가 하중이 쏠리게 돼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위아래의 디스크에 다시 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연접부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술은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겠고요. 허리 디스크 프롤로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디스크 건강 사실 평소에 우리가 좀 좋은 습관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좀 예방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서도 계속 이제 생활 속에서 잘 관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비해서 앉아 있을 때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절반 이상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앉아 있는 자세에 따라서 디스크의 또 압력이 또 달라지거든요. 의자에 앉아 계실 때 등받이에서 이제 등을 떼고 앉아 계시는 거는 결국 이제 디스크에 자꾸 무게를 자꾸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등받이에 등을 좀 기대서 붙여서 앉으시는 게 좋고, 구부정하게 앉아 계시는 것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계실 때는 등을 활짝 펴서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습관을 좀 유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허리를 구부린 채 작업을 하시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디스크가 앞쪽으로 튀어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척수신경과 그 주변 신경들을 자극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근데 허리를 구부리게 되시면은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수액이 뒤쪽에 있는 섬유륜을 자꾸 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심하면은 뭐 터져 나오고 또는 이게 이제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오랫동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작업을 하실 때 자주 가끔 이렇게 허리를 좀 피시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도 볼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디스크로 인해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또 권해드리는 거 하나가, 이제 신발 신을 때 손으로 신지 마시고 반드시 길다란 구두 주걱을 사용해서 제가 신발을 신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발을 그냥 손으로 서서 신게 되면 짝다리를 짚게 되고 허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비틀어서 신발을 신게 돼요. 그거는 디스크의 압력을 굉장히 가중시키는 어떤 그 자세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이제 꺾이지 않고 허리가 이렇게 틀어지지 않고 신발을 신으실 수 있도록 길다란 구두 주걱을 이제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허리가 디스크가 안 좋으시게 되면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되게 굳게 돼요. 굳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갑자기 허리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게 늘어나야 될 근육은 이렇게 늘어나 줘야 되는데 네. 이게 늘어나지 못하니까 척추에 있는 디스크가 그 압력을 고스란히 다 받거든요. 그러면서 디스크가 이제 다시 또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고양이 자세라든지 이렇게 허리 근육의 유연성을 키우는 스트레칭을 좀 습관화해서 자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자세, 스트레칭 중요하고요. 오랫동안 구부려서 허리를 구부려서 일하시는 거는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긴 구두 주걱을 사용하고 허리 유연성을 키우는 스트레칭 자세 알려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좀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허리 디스크가 조금 이제 안 좋으신 분들 운동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운동이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서진 씨는 지금 뭐 하시고 계신 운동이 있으세요? 저는 요즘 숨쉬기 운동밖에 안 숨쉬기 하고 운동밖에. 있어가지고요. 예. 네. 사실 이게 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운동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사실 되게 지금 논란이 많은 주제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은 네. 디스크가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이 운동을 해서 나빠진 사람은 많아도 운동을 해서 좋아진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 제가 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제
디스크가 안 좋았는데 운동을 해서 제가 이걸 이겨냈다,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질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운동을 과격하게 하게 되면 디스크에 자꾸 압력이 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가 자꾸 이 파열됐던 부분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파열된 디스크가 아문다는 거는 사실 뼈에 금이 갔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뼈가 빨리 붙는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시간이 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력 운동으로서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디스크에 더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습관을 잘 관리를 하시고 자세를 교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셔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디스크에 좀 이상이 생겼다라고 진단이 됐을 경우에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한 디스크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점 있으면 좀 강조해 주실까요? 네, 건강한 디스크를 위해서는 디스크가 이제 처음에 생겼을 때 일단 병원을 빨리 가셔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 디스크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절망하시거나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관리만 잘 하면은 저절로 흡수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수술 치료를 일단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만약에 일단 통증이 이제 시작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뭐 약물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그거 해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주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이 디스크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디스크가 파열이 되거나 손상이 됐을 때 빨리 아물게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디스크가 또 감기와 비슷하다고 제가 감기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감기에 걸리면 사실 며칠 지나면 낫지만 디스크는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고 생활 관리를 잘 하셔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디스크를 더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이건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주홍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허리 디스크 비수술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비세요? 네, 60세시고요. 네.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주홍범 원장님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아까부터 좀 가끔 이렇게 아파요. 어디가 아프시다고요? 허리가. 아, 허리가요? 네. 예, 예. 혹시 뭐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다리가 아프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골반 옆에 있잖아요. 네. 옆에 쪽이 이렇게 좌측이 아프네요. 아, 그래요.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좀 못 됐어요. 아, 2년이나 아프셨는데 혹시 치료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 치료를 혹시 안 받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뭐 바쁘다 뭐 하도 일을 네. 하다 보니까는 못 갔어요. 좀 쉬면은 좀 나으세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뭐 그럼 네.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안 받아보셨나요? 저기 저 MRI 한번 찍어봤거든요. 예. 그때 뭐 3번인가 5번 두 개가 뭐 디스크가 생겼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아마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뭐 특별한 치료는 안 받아보셨고요. 네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네. 원래도 뭔가 협착증이 또 있으셨군요. 네네. 네. 그럼 이제 낫지 않는 디스크 증상인데 네.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스크가 한번 이제 다치면은 저절로 나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통증이 심하시면
그냥 참고 계시는 게 답은 아니고 주사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 제가 좀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다는 거는 디스크에 계속 무리가 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 관리도 좀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문자로 사연 넣어주신 분 계셔서 바로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여주세요. 40대 여성분이십니다. 주부라고 하셨고 무거운 물건을 든 적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찜질, 파스 이런 치료만 받아보셨고 아직 병원에 가시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네요. 네. 네, 이제 일단은 이제 40대 여성분이시고 반드시 이제 디스크가 이제 손상이 되는 데는 뭐 특별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외상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이제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거고,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허리가 아프시고 사실 이제 찜질과 파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흔하게 이제 하시는 치료거든요. 네, 그래서 푹 쉬시고 이제 찜질 파스 해서 좋아지시면은 괜찮겠지만 계속 통증이 지속되신다면 뭐 내가 너무 심하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병원에 찾아가셔서 치료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주홍보 원장님과 함께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허리 통증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하지만 디스크 질환으로 이제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진짜 상당히 삶의 질도 떨어지고 많이 네. 힘들어하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또 수술을 또 이제 생각을 또 하시고 그렇게 되시는데 일단은 이제 디스크는 시간 지나면은 우리가 잘 관리하면 저절로 나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 그다음에 생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홍범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 검색해 주시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